부울경 세 지역국이 공동으로 제작 송출합니다. 부울경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투데이 초대석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변호사들이 만들어가는 조금 특별한 영화제를 소개합니다. 다가오는 8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가 제2회 부산 민변영화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총 연출을 맡고 있는 정상규 사무국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변 부산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먼저 부산 민변에 대해 소개 부탁합니다. 예, 부산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일으킨 민주화의 열망을 배경으로 1988년 6월 23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창립한 진보적 법률가 단체입니다. 이후 서울에서 발족한 서울민변과 통합하여 현재의 전국적인 조직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제2회 부산 민변영화제가 열린다고요. 민변에서 영화제라니 조금 생소합니다. 어떻게 시작된 영화제인가요? 처음에는 말씀처럼 변호사 단체가 웬 영화제냐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민변도 전국 조직이고 부산 지역 민병만의 특색을 가진 일을 찾아보자 이야기가 된 거죠.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법률가들의 관점에서 선정한 영화를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관객과의 대화에서 그 영화와 주제에 관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도 색다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난 2023년 영화제가 시작됐던데 그때도 함께 준비를 하셨는지 영화제를 직접 준비해 보시니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1회 부산민변 영화제 때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다가 예, 이번 2회 영화제의 연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화제 준비 중에 여러 시민들을 만나 홍보하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전쟁이라는 비극 이후의 시대상에서 일어난 한국적인 해외 입양을 저희는 K 입양이라고 명명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K 입양의 양태를 예비 관객분들과 공유하고 영화제에 초대하는 대화 속에서 저 또한 이 영화들이 주는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영화제 주제는 해외 입양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부산민변 안에 젠더 문제 등을 고민하는 소수자위원회에서 이 영화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 이 영화가 주는 문제의식을 저희끼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린 시기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의 모습에 최근 부산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형제복지원, 예, 영화숙 재생원과 같은 국내 집단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모습도 겹쳐졌습니다. 전후시대의 거리를 떠도는 불황아들 중 누구는 영화숙 형제복지원에 수용되고 또 다른 누구는 해외로 입양되었는데 그 누구도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상영하는 두 작품 피부 색깔은 꿀색 그리고 K 넘버 국내외로 호평받았던 작품인데요. 선정 기준이 있으실까요? 간단한 영화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의 영화 선정 기준은 간단합니다. 잘 만들었지만 보기 어려운 영화를 함께 보자라는 예. 것이었습니다. K넘버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관객상 그리고 서울 독립영화제 대상을 수상하고 올해 개봉한 영화입니다. 1970년대 초 길에서 우연히 발견된 주인공 중 한 명인 미오카라는 분이 미국으로 입양이 됩니다. 예. 성인이 된 후 낳아준 부모, 가족을 찾기 위해 여러 번 한국을 찾지만 자신의 입양과 관련한 비밀은 풀리지 않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것은 조작된 서류와 감춰진 기록이었습니다. 이 해외 입양인들에게 부여된 번호 K넘버의 진실이 무엇일지 함께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있는데요. 조세영 감독님과 영화에 출연한 김민정 활동가님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피부 색깔은 꿀색이라는 영화는 한국에서 태어나 벨기에로 입양되어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감독님, 윤 감독님이 만든 자전적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중년이 된 그는 벨기에에서도
그리고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 방문한 한국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찾은 자신의 한국 이름 전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신을 전정식이라고 소개하신 윤 감독님은 해외로 입양된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심정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피부 색깔 꿀색은 2012년에 벨기에에서 최초 개봉하고 그 후 2년간 세계 79개국 애니 영화제에서 초청받고 22개의 상을 수상한 역작입니다. 아, 예. 국내 개봉은 2014년이고요. 예. 지난 70년 가까이 이루어진 해외 입양 시스템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2020년대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입양된다고요. 이 실태 어떻습니까? 예, 2025년 5월에 공표된 보건복지부 2024 입양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이전까지 총 16만 6,138명의 아동이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아 해외로 입양이 되었고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343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에는 58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의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0.75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 그리고 달라진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국내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여전히 수십 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낸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공인된 기관에서만 인권 침해 사례가 수도 없이 밝혀졌는데 데이터상에 잡히지 않는 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구조적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해외 입양의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허위 기아 발견 신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원을 바꿔치기 한 사례. 세 번째는 양부모 자격을 부실하게 심사한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생가족과의 강제 분리, 그리고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부양 의무제 확인 공고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기아가 아니라 미아인 실종 아동이 기아로 둔갑되어 보호기관에 입소한 지 하루 이틀 만에 해외로 입양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민변 아동청소년위원회에서는 해외 입양인의 입양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그 근거 법률인 입양특례법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신생부모의 동의 등 절차를 생략하고 해외 입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아 호적을 창설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이런 잘못들이 있었고요. 당시 입양 제도의 운영의 전반적인 불법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개정 입양특례법과 국제입양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입양 절차는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고 2025년 10월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동을 보내는 국가가 입양 적격성을 심사하고 아동을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심사해 상호 보증하며 아동을 보내는 국가의 가정법원에서 최종 입양을 허가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요 수령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해외 입양 자체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동을 보내는 입장인 대한민국이 해외 입양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해외 입양의 책임성과 투명성만을 담보하는 제도 정비는 다소 시기를 놓친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요. 해외 입양을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의 영화들로 해외 입양의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부산 민변에서 목소리 내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잠시 여쭙겠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 집단 수용시설이었죠. 영화숙 재생원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올해 초 진실화해위원회가 1960년대에 있었던 국가와 부산시의 인권 유린 사건인 영화숙 재생원 사건의 피해자 중
181명에 관한 진실 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피해자 181명 중 10분은 영화숙 수용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돌아가셨고요. 예. 살아계신 생존자분이 171명입니다. 예. 그 전후 1950년대 중후반부터 소위 이 불황아라는 사람들을 수집, 수거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정책 기조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민간 단속 반원에 의해서 무차별적인 아동 수집이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아동들 중에는 부모나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들도 많았는데요. 예. 조사된 181명 중 72%가 동거 가족이 있음에도 끌려간 겁니다. 심지어 가족이 영화숙에 자기 자녀를 찾으러 왔는데도 그런 아이는 없다면서 그 가족을 돌려보낸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헤어진 분들은 길게는 10년 넘는 수용 기간을 거쳐서 다시 가족을 찾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강제 수용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강제노역 동원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거나 그곳에서 사망했는데 사망자들은 영화숙 뒷산에 불법적으로 안매장되어 있습니다. 부산 민변에서 영화숙 재생원 피해 생존자와 유족분들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지옥에서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대리하면서 눈물 없이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도 관심 갖고 계신 사건이 또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국가폭력 사건과 노동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숙 재생원 사건 외에도 삼천교육대 보도연맹 사건의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노동 사건으로는 근래 대우버스 노사 간의 위장 폐업이 문제된 사건, 예. 그리고 서면시장 번영의 노사 간의 부당해고 사건 등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앞으로 부산 민변의 행보와 이번 영화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저희 부산 민변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문제에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저희 영화제 11월 8일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부산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회 부산 민변 영화제에 아주 잘 만들었지만 보기 힘든 두 편의 영화와 관객과의 대화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 이후에 CBS 유튜브에 올라가는 저희 홍보 포스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예.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영화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초대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 정상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